지금 전체 재산이 네. 집 전세 보증금 1억, 자동차, 주식이 5천, 주식 5천. 적금이 남편 퇴직금 아직 안 받았지만 예상. 해가지고 지금 총 하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 정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7대 3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혹시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일단 저희도 결혼할 때 좀 4천만 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중에 3천. 3천이라고 3천만 합니다. 원이요? 아니요, 4천이에요. 어? 3천만 원. 3천. 네. 아니 뭐 저기 네네네. 뭐 그렇다고 3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00으로 합시다. 네. 그래서 결혼 시작하면서 아내 측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녀 둘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가게 보탬이 되려고 계속 레슨도 하면서 계속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분도 월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은 꾸준히 있습니다. 충분히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물론 남편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내도 기여를 많이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 양육을 아내분이 전담할 텐데 네. 그런 부양적인 요소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5대5로 좀 분할을 해가지고 아내분이 이혼한 이후에 새로의 자녀들하고 생활을 그 기반을 잡고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애들 키워야 하는데 막상 제가 버는 거랑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재산 분할을 5대5로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양육권도 저희가 가지고 오겠다는 이제 주장까지 한번. 결혼 생활 2021년에 결혼하셨고요. 만 한 3년 좀 넘으신 건가요? 그렇죠? 결혼 기간이 일단 짧죠, 상당히. 근데 뭐 재산 형성에 기여 이런 얘기는 사실 7대 3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양육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양육. 그래서 저희 남편도 지금 양육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양육을. 그래서 뭐 그 양육적인 요소를 재산 분할에 갑자기 넣어가지고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게 갑자기 7대 3이 5대5로 되기는 어렵고 양육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산 분할 자체는 7대 3에 저희가 양보를 더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네, 7대 3 정도에서. 네. 네, 그두 분은 아내분이 네. 전혀 여기 들어온 일에 가장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짓고 계셔서 저는 5대5라고 계속 방송에서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기여도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이래서 잘 나가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서로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그 양육권 관련돼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욕심이 있어서 아기는 사실 제가 조금 데려오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양육권은 제가 데려가고 싶은 게 커요. 이거 왜 줄까?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 그래? 너 이거 넣어주자. 아, 날씨 좋은데 우리 애기들 저기 밖에서 놀면 엄청 좋아하겠다. 우리 애들 너무 보고 싶은데. 뺏기고 싶지 않다는 이런 생각. 뺏기는 게 아니고 제 아기인데요. 양육권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남편이 양육권을 얘기하시는 건 가정이 기본적으로 끌고 나갈 때 부딪혀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아까 그 심각한 얘기는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한다 이러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애를 키우면서 심각한 하지 얘기를 말라고는 했지 안 한다고는 안 했잖아요. 같이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요. 그랬어요? 네. 반응만 해주기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같이 그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해서 저거 찾아볼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닥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현재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평생 유지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다. 인간은 자고로 발전하는 배우면서 발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내분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세요. 그러려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그러려고 나왔어요, 여기를?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제가 양육권 가질 거예요.
오래 참았는데. 자 이거 여기 계속 휴지. 못한다고 하시고 바꾸려고 온 건데. 그래. 네. 저한테는 기대가 있으시죠? 예, 예. 그래. 그리고 좀 돈 벌고 있잖아요. 알려주세요. 좋다. 지금. 괜찮아요. 울지. 자 우리 귀는 또 엄청 밝으시네. 네? 귀가 밝으셔. 울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게 양육권을 뺏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면 근데 계속 너무 딱딱하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무조건 아 제가요? 아니 이거는 남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활동 따라하고 계시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충분히 7대3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제가? 여기는 하림 씨, 왜냐하면 이거는 또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남편을 변호하러 나온 거니까 예? 그런 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남편 변호하러 나온 분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런 얘기를 한 고려해볼게요. 어? 고려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정말 재판이 시작되면 이게 재판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엄청난 감정의 그러니까 손상, 네, 그런 피해를 입을 거거든요. 근데 다 이제 피해봐도 되는데 네, 애들 데려가는 건 안 돼요. 너무 단호하게 하시잖아요. 어? 뭐라고? 너무 너무 단호하게 단호했대요 제가. 단호했대요. 아니 우리 애들 못 보게 하시려고. 알았어요. 자,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변호사님은 우리 남편을 변호하는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그럼 않으시면 양육권은 되잖아요. 저희가 가져올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양육권이 이제 분쟁이 생기면 원칙적으로는 두 분이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이 서로 키운다고 하시면 네. 그럼 법원은 한 사람만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왜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을 해야죠. 법원에게도 설득을 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도. 하림 씨, 지금 감정 기복이 이렇게 심하시면 그거 치료 받을게요. 뭘 치료를 받아? 네. 그 변호사분이 막 양육권 여기서 가져갈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엄청. 근데 그 변호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막 유능하신 그런 분이니까 조금 다급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뺏길까 봐서 조금 무서워서 갑자기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아기 같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겠어요. 그죠? 진짜 두 분은 헤어지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사셔야 될 것 같아. 예? 네. 네.